자, 이제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배우기 전에 대응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대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집합 두 개를 놓고 각각의 이제 원소가 있을 겁니다. 짝을 짓는 요 행위를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자, x에서 y로 짝을 짓는다 이 방향이 있을 때는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처럼 x에서 y 화살표가 이제 그려지겠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 y가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것을 대응한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x가 y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P면 Q이다 이거랑 이제 같은 모양이지만 구별을 해갖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조건과 조건이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다면 명분에 원소와 원소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대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어프로치 해가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제 여러 명, 이제 몇 명을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이제 좋아하는 가수를 연결하는 거야. 개똥이는 뭐 좋아하는 가수 없고, 여기 중에서. 범준이는 이제 3명이나 좋아하고, 똥이는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지가 2개, 3개,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짝을 지은 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맞지? 대응은 그냥 짝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함수에서는 그냥 대응이 아니라 약간 특수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있고, 1, 2, 3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가 다음의 관계로 대응한다. 짝이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합 x의 원소니까 일단 1, 2, 3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x를 갖다가 이렇게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은 y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2배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1이 되고 2배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3이 되고 2배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5가 되는데 135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x 속에 1, 2, 3 y 쪽에는 1, 2, 3, 4, 5가 있는데 1은 1로 가고 2는 3로 가고 3은 5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대응하는 x랑 y의 연결 관계 있잖아. 이 관계 중에 어떤 특수한 경우를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x와 y를 연결해주는 어떤 특수한 관계. 자, 어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만드는 대응이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거는 대응의 하나의 일종인데, 자, 두 집합에 대해서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한 개씩 대응, 짝이 지어질 때 x에서 y로의 원래는 대응인데 오직 하나씩 짝이 지어지는 경우를 함수라고 특별히 부르겠습니다. 이 함수를 만약에 f라고 한다면 f를 자 일단 f 땡땡 한 다음에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 특정한 대응인데 모든 x의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y의 원소에 한 개씩만 대응이 될 때, 그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x에서 y로의 어떤 짝을 짓는데 이게 이제 함수에 의해서 짝이 지어집니다. 함수란 뭐라고 했냐면 짝 짓는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함수는 이제 f 펑션이라고 하는데 펑션은 우리 말로 했을 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시키는 어떤 기능, 대응시키는 어떤 원리, 그 기능, 어떤 원리, 규칙을 갖는 그 식을 표현한 것을 f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fx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y로 연결된다. 근데 x에 대한 어떤 식을 만족하는 것이 y 값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를 그래서 그동안에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함수야. 집합 두 개가 있고 집합 x에 대해서 하나를 살펴봤을 때 선택을 오직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오직 한 개만, 오직 한 개만.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x에 있어서 선택권이 모두가 한 번씩, 모두가 only one이야. 알겠지? 그렇게 인제 여기 선택을 하는 거야. y. 자, 그러한 대응만 x에서의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건 깔끔한 짝짓기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의 원소가 오직 한 번만 어디에 y의 원소 중 하나에 대응한다. 짝이 지어진다. 이 얘기가 깔끔한 짝짓기.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x의 원소, 그 모든이 일단 중요하고 오직 한 번만 대응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모든이 정말 중요하고 오로지 한 번만, 요 두 개의 요소만 만족시키는 대응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에 집합에서 x에서 y로의 이제 대응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가 한 번씩 하고 있죠? 대응 맞아요. 그러니까 대응은 이게 다 대응이야, 대응. 딱 짓는 건 무조건 대응이야. 근데 함수가 되는 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죠. 자, 모두가 한 번씩 어때? 함수예요. 자, 모두가 한 번씩 함수야. 자, 한 번은 맞는데 모두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 안 했어. 얘는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에 얘는 모두가 하긴 했는데 얘가 두 번 해서 반칙. 이해됐나요? 모두가 한 번씩만 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x에서의 y로의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짝짓기야. 너무 그냥 단편적인 건데 짝을 지을 때 모든 x가 한 번씩 짝을 지면 함수다. 그런데 짝 짓는 경우가 한 개라도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 그다음에 어떤 하나가 이게 모두 다 대응을 하긴 했는데 어떤 하나가 한 개 이상 짝을 짓게 되면 그거 역시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함수인 거를 정확히 알면은 그 나머지는 함수가 아니면 되나? 그러니까 모든 x가 어떻게 한다? only one 뭐래요? choose를 한다는 거야. 그죠? 중요한 게 모든 x가 only one 선택을 한다는 거. 어디서? in y에. 알겠니? 이게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특별히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건 f 땡땡 해갖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잠깐 멈춰서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대응하고,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대응, 그러니까 집합 간 어떤 짝짓기, 그 대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x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만 대응을 한다면, 그거를 우리 함수라고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써도 되고, 앞에다가 f 땡땡, 이렇게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집합을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정의된다고 해갖고 정의역. 아니, 그다음에 함수가 일단 대응될 원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공역. 알겠니? 공역이야, 공역. 됐어요? 그냥 공통 영역 아니면 뭐 공공의 영역 뭐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냥. 자, 그런데 함수에 의해서 일부가 선택된단 말이겠지? 자, 함수에 의해서 x가 요 규칙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우리는 x가 f 안에 들어가서 선택된 y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fx를 모아놓은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y의 부분집합이에요. 그걸 따로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알겠니? 근데 그 치역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 값이거든. x에서 f라는 함수에 의한 값. 그래서 함수 값인데, 자, 값을 뭐라고 하냐면 치라고 해요. 치. 이런 거 들어봤지? 값어치. 그죠? 그러니까 값이랑 치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값들의 영역. 그러니까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역, 공역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공역 속에 f에 의한 선택되는 일부가 있단 말이야. 함수에 의한 값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오케이? 정역, 공역 안에 치역.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치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 값들의 모임인데 그 함수 값을 결정하는 x들은 어디 있었다?
정역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f 안에 집합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생긴 그런 것들이, 그런 함수값들의 모임들이 다음과 같이 쓰고 요렇게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밑에 한번 볼게. 자, 여기 보면은 이 얘기는 뭐야? 자,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그중에 선택된 게 치역이야. 오케이? 정역, 공역이 있고 그중에 선택된 이 칠이 치역이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치역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에 의해서 주어진 요 집합을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함수 값들을 중복 없이, 여기 7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중복 없이 이렇게 따로 떼놓은 것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가요? y라는 곳에 분집합이어야 한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보통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도 써요. 자, x를 f에다 대입하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얘가 y가 된다. 보면 되고, 자, fx 대신에 y를 쓰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f 땡땡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x가 들어가면 누구? y 값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2x 플러스 1로 대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x랑 2x 플러스 1을 짝짓기 하는데 그 규칙이 f다.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네 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f 스몰 x랑 f 집합을 혼동하지 않고, 얘는 그냥 값 하나야. 근데 이건 뭐냐면 fx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x가 어디 있는 거? 여기 정역에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야. 얘네들은 이 안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고 이거는 그것들의 전체 집합. 이해됐죠? 혼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주어지면 그 치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공역 안의 분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세요. 공역 나왔고, 아니, 쏘리. 정역 나왔고, 공역 나왔어. 맞지? 치역은 선택된 값이야. 1, 2, 4. 치역은 이렇게 쓰면 되고, 얘를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f한 다음에 집 x.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치역은 공역 안에 분집이다. 이렇게 써주면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정역, 공역, 그 다음에 함수에 의해서 연결, 함수에 의해서 연결되는 치역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들은 함수 값들의 모임인데 함수 값을 결정하는 x는 정역에 있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치역이라는 것은 공역 안의 부분집이었다. 자,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정의된 함수들이 이제 서로 같을 수가 있거든. 그때는 언제냐면, 잘 봐. 첫 번째, 정역이 서로 같게 되고, 일단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 같은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각각 같을 때, 이때 우리는 그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니? 자, 정역이 일단 같아야 되고, 함수가 정해지는 영역이 일단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지는 영역에 대해서 각각 f의 규칙, g의 규칙을 따라서 함수값을 그때그때마다 구해봤더니 얘네들이 그때그때마다 같다 이 말이야. 모든 원소,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을 각각의 규칙, gf에 의해서 각각의 규칙을 따져봤더니 그때그때마다마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함수에 대응하는 규칙이 서로 같구나. 그거를 함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이 만족하지 않을 때, 대체적으로 다 같은데 어느 하나가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례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함수는 같지 않다. 됐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 여기 밑에 보면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일단 정의되는 영역이 같게 되고 대응되는 그 값들이 각각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럼 봐봐. 만약에 FG가 서로 같다면 정역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나타내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런데 정역에 대해서 F-1을 각각 FG에다가 넣어봤더니 결과가 1이 나오죠? 같고 0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 결과가 또 0으로 같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봤더니 결과가 또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니야. 형태가 다르니까
만약에 실수해서 정의된다면 다른 거야. 그런데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을 봐야 돼. 정의역에서 갔다. 이렇게 인제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점 3 개로 나와 있다면 그 점 3 개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나 이런 규칙이나 결국 똑같다. 요렇게 이해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만약에 이게 아니라 실수가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 자체가 다르니까. 하지만 정의역이 요렇게 3 개로 축소되어 있을 때는 함수의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함수의 내용이 같다. 그래서 그 함수는 이 정의역에서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니? 만약에 정의역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은 자 여기다 봐봐. 여기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고 이건 4가 나오니까 벌써 다르잖아. 그치? 이런 게 한 개만 있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 자 이런 식일 때 정의역에 따라서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역이 일단 양쪽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에 대해서 각각 따져봤을 때 배운 결과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정의역에서 그 함수가 서로 같다. 즉 같은 원리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 짝을 지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함수가 이렇게 있어. 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라면은 다른 함수인데 정의역이 이렇게 이제 축소될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역이 다음과 같으니까 일단 정의역이 같은 거에서 시작했는데 대응 규칙이 같은가 한번 보자. f-1하고 g-1이 같을까? 그거 한번 보단 말이야. 얘는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F1은 어떻게 돼요? 1이 되고 그다음에 G1은 어떻게 돼요? 역시 1이 되죠? 대응 규칙이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F랑 G의 대응 규칙이 같다. 함수가 같은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보면 정의역은 일단 같으니까 F0 집어넣고 그럼 G0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가? 봤더니 같아요. 이거는 F2를 집어넣고 보면 얘는 2인데 G에다가 2를 넣어보니까 그건 8이야.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치? 대응 규칙이 한 개라도 다르면 같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정의역에서는 그 대응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몇 개는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의역에서 같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만약에 함수, 어떤 대응하는 규칙, 근데 집합 x의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선택을 한다. 어디서? y에서. 그래서 그 안에 생긴 것들이 뭐다? f에 의해서 선택된 함수값들인데 그 x는 모든 집합 x의 원소들. 맞죠? 이걸 치역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알겠니? 근데 얘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동역의 부분집합이었다. 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자, 그런데 그럼 뭐냐? 여기에 지금 x가 있는 거고 여기에 fx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말하자면 얘가 x고 얘는 y잖아. 맞죠? 그럼 x, y라는 거를 보면 이거 순서쌍인데 이 순서쌍을 갖다가 원소로 가져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보면 이거를 x, f에 의한 x. 그럼 두 개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대응되는 요 관계에 의해서 두 개의 점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의 점. 순서성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찍으면은 점들이 딱딱딱 찍힐 거 아니야? 근데 주어진 정역에서 모든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찾은 다음에 점을 찍으면 어때? 뭐 점이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닥다닥 붙어 갖고 이렇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에 의해서 점을 찍어서 만든 어떤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미는 요렇게 함수에 의한 요 순서쌍들의 모임이다. 하나,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있는 모든 x에 의해 어떻게 y에서 하나씩 대응되는 그러한 순서쌍을 점으로 표현, 즉 x, fx를 하나하나 다 찍으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다다다다닥 붙어 갖고 곡선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지? 옛날에 했던 게 인제 2차 함수의 거야. 됐나요? 그래서 함수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그래프라는 거는 x, fx라는 그 순서쌍들을 모아 놓은 거고, 그거를 갖다가 앞에 평면에 찍은 거를 뭐라고 할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라고. 이랬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이야, 집합. 그림이 아니라.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기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좌표 평면에다 어떻게 한다? 점으로 찍다 보면은 점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점들이 연결돼서 선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근데 선 중에서도 직선이 가능하고 곡선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수에 의한 그래프, 집합, 순서쌍 집합들을 이제 기하적으로 표현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 요거는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나타낸다,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냐?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정역에서 이제 공역으로 대응하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시킨 건데, 그래서 여기는 x가 들어가고 함수에 의해서 fx가 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f에 정역을 집어넣은 것을 다음과 같이 함수값들의 모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함수값을 정하는 x는 정역에 있는 무슨 원에서 정해집니다. 이게 치역이란 말이니, 그리고 이 치역은 어디에 들어갔다? 공역에 붙은 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결국 x에 있는 모든 녀석이 어떻게 된다? only one이란 말이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 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한 개만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하나면은 y 이런 얘기. 그러면 또 x가 하나면은 y는 무조건 하나다. 이런 얘기. 그럼 뭐냐면 x축이 있을 때 하나의 x에 대해서 점을 하나만 찍을 수 있다.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찍다 보면은 뭐 1에서는 하나의 값을 때, 뭐 2에서는 두 개의 값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로 가능하지가 않은 형태.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일단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냐를 따질 때는 y축이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좀 그어보는 거야. 평행하게.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요 도형 있잖아. 얘랑 무조건 한 점에서 항상 만나. 그 의미가 뭐냐면 주어진 x, a에 대해서 fx, 즉 여기서는 fa가 한 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x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만이 뭐라고 할 수 있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뭐야?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 2차 함수잖아, 그치? 요렇게 어때?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어보니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죠?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만족하고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2차 함수 맞죠? 이해됐죠?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런 거, 원 있잖아, 원. 그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도형.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x 하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x, 뭐 f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예를 들면 x, fx가 아니라 뭐 x축에서 대칭 마이너스 fx 이렇게 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함수라는 거는 같은 x에 대해서는 이 두 점을 대응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형으로 넣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는 도형의 그 방정식하고 좀 달랐다. 도형의 그래프와 함수의 그래프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어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한 번씩만 돼요. 훌륭합니다. 이거 함수 맞아요. 그리고 주어진 이러한 순서쌍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가 한다. 요거 중요한 거야. 집합이 그래프라고. 어떤 그림이 그래프가 아니야. 점집합이 그래프야. 점집합. 알겠니? 자, 점집합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라고 한다고. 그래프. 알겠니?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한 게 이거라고. 그래프를 표현했다고. 표현.
알겠지? 자, 그래프를 평면, 좌표 평면에 나타내다가 저거잖아. 표현이잖아. 이거는 그래프를 표현한 거지 이 자체가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프는 점집합을 좌표 평면에다 표현한 게 이 그림이 된다.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다음에 보면 함수의 그 의미에 따라서 각각의 요 x에 대해서 한 점만이 이제 y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 그거는 y축이랑 평행하게 보면 한 점, 그것도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점 그래프가 나온다. 보면 돼요. 한 점씩만 점 그래프.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1대1 함수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앞에 거를 좀 복습을 하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만 선택한다.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씩. 함수 되는 건 맞죠? 함수가 되지만 1대1 함수. 함수는 맞는데 그 1대1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거는 이겁니다. 모두가 한 번씩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몰표를 줄 수도 있어요. 얘네 입장에서는 모두가 어때? 여기만 이렇게 모두가 한 번씩 누가 선택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한 번씩 그냥 여기만 이렇게 이게 함수가 돼. 근데 이쪽도 볼 경우에 이제 1대 1이 들어갑니다. 자, 봐봐. 하나 대 하나지. 요게 이제 선택이 됐으면 얘는 선택되지 않는다. 이게 1대 1이야. 나머지는 이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럼 얘 말고 나머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지고 알겠니? 그러니까 3대 3 미팅이다 이거죠. 물론 여기 4명이 나갔지만 한 명은 이제 선택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 만나는 거는 3대 3 이해돼요? 이거를 우리는 1대 1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x가 서로 다르면 x1, 2가 서로 다르면 자, 그거에 대한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자, 그래요. 두 개의 값이 지금 다르니까 함수 값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두 개의 함수 값이 다르니까 함수 값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함수 값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모든 경우에.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써놓은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자,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건 뭐예요? 1대1 함수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1대1 함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우를 쓸 수도 있어. 만약에 함수 값이 같다면, 그 함수 값을 정했던 x1가 같았다. 대우를 이용해서 두 개가 이제 같은 뜻이라는 것 역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y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거는 함수가 되죠. 그러면 그냥 함수 말고 이제 1대1은 거꾸로 x축의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은 이게 바로 1대1 조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x를 골랐어. 서로 다르잖아. x1, x2가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 함수값도 다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y 값에 대해서는 x가 하나에 대응하고 있다. 또 다른 y에 대해서는 x가 또 다른 것이 대응된다. 이런 얘기. 이해됐죠? 그래서 아예 그냥 y축이랑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은 이거는 1대1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잘 공부해 놔야 돼. 자, 두 개가 1대1 함수인지 알아보자. 자, 일단 모두가 한 번씩. 함수는 맞아. 근데 이게 자 3대 3이 돼야 돼. 3대 2죠? 아니야. 1대1은 아니야. 얘는 어때? 모두가 한 번씩. 함수는 맞다. 근데 이게 3이니까 3대 3이 돼야 돼. 그럼 어때? 3개 대 3개죠? 그럼 얘는 1대 1까지 아니. 자, 그거를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으려면은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거의 대우. 만약에 함수값이 같았다면 그 함수값을 정하는 값들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
이해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풀기 어려워. 자,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 y축이랑 평행하게 즉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축에서 이렇게 좀 검사를 해 보는 거야. x축에서 쏴 보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면은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거꾸로 y축에서 쏴 보는 거야. 이렇게 y축에서 쏴 보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면은 1대1이다. 얘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렇게 x축에서 쏴 보면은 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는 함수가 돼. 근데 y축에서 쏴 보는 거야. y축에서 쏴 봐. 근데 두 개에서 만나거든 이렇게. y축에서 출발했는데 그 함수값을 결정하는 x가 두 개 있단 말이야. 그거는 1대1이 아니라고.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인 거야. 이거. 알겠지? 1대1 함수는 맞고 요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밑에. 1대1 함수를 모두 찾으면 네. 모두가 한 번씩 함수 맞고 모두가 한 번씩 모두가 한 번씩 함수는 맞습니다. 다 전체가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 상태에서 이거 3대2죠. 이건 1대1이 아니야. 얘 3대3이죠. 이거 1대1 맞아요. 얘는 뭐야? 3대3이지. 아, 이거 1대1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x축에서 쐈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나. 함수 맞죠? 얘도 x축에서 쐈어. 한 점에서 만나. 함수 맞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예요. 정의역이. 근데 이건 어때? 정의된 게 이거니까 정의역이 달라요. 얘네들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거 1대 함수를 따지려면 y축. y에서 출발시켰더니 만나는 게 하나 둘 셋이에요. 얘는 1대1이 아니라는 거니. 여기는 어떤 y든 상관없이 다 한 점에서만 만나. 그러면 이 y를 만족하는 x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1대1이 맞아요. 이런 경우는. 그치? 얘도 정의역에서 생각해보면 요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얘도 1대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의역.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이제 함수인데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됐었어? 이건 정의역이 이제 여기는 실수였고 얘는 정의역이 이제 0 이상인 함수였는데 1대1은 아니었고 얘는 1대1이었고 이것도 정의역에서 1대1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에 따른 함수.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번에는 1대1 대응 함수. 함수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방금 전에 1대1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정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다르다. 요거는 1대1 조건이에요. 1대1 조건. 근데 그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빡차게 대응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원래는 치역이라는 거는 공역의 부분인데 이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함수인데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려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이거는 대응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뭐야? 모두가 한 번씩.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고 이거 일단 3대3. 그러니까 뭐가 돼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살폈을 때 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아, 1대1 함수인데 이거 대응까지 용어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쓴다? 1대1 대응 함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1대1 대응. 그래서 함수는 안 써도 돼. 1대1 대응.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개념이니까 잘 익혀야 돼. 자, 밑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 봤을 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속에 있는 거야. 왜? 1대1 함수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특히 같을 때를 1대1 함수 속에 1대1 대응이라고 강조해서 부르는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일단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것까지 두어와야 확실하게 1대1 대응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대1 대응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이게 끝이야 사실은. 됐니? 그러면 일단 1대1 대응인지를 알아보려면 1대1 함수의 그래프인지 알아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두 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봐봐. 1번, 2번, 3번? 3번 그래프가 있나? 다음에 또 있네. 자, 1, 2, 3번을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어때? 함수 맞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맞고 y축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니까 1대1까지 맞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맞아요. 일단은. 근데 공역이 어떻게 나와 있죠? 공역이 일단은 여기 y축 전체니까 실수였는데 치역도 보니까 이 전체야. 맞나요? 그 y 값을 갖는 애들이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 그래서 이거는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된 여기까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자, 함수는 맞아.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y축에서 이렇게 1대1 조건이 안 맞아요. 1대1 조건이 안 맞아. 그냥 함수야. 함수. 1대1 조건이 안 되면 1대1 대응이라고도 쓸 수가 없어. 1대1이 만족. 이해됐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해됐죠? 그다음 이제 3번을 가지면은 3번이 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자, 어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라고 볼 수 있어. 맞죠? 자, 그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공역은 이 전체가 돼요. 공역은 실수야. 그치? 공역은 실수라고. 근데 여기 이제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치역은 y의 값들이 있는 부분이야. y의 값들이 어디에만 있어요? 치역은 이렇게 돼요. f의 x를 모아놓은 건데 x가 지금 모든 실수란 말이겠지? 정역은. 맞죠? 그런데 fx의 지금 부호를 따져보니까 0보다 커. 그러면 자, 치역이라는 거는 뭐야? 전체 실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치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양수란 말이야. 양수.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지 이게 완전히 같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까지는 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진 않기 때문에 이건 대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보다 얘는 1대1 함수다. 요거까지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1대1 함수만 되냐 아니면은 1대1 대응까지 되느냐 이런 거를 구별하는 거 시키겠지. 이해됐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을 보라. 잘 봐. 모두가 한 번씩 함수 맞고 자, 요거 어때? 3대3. 그럼 어때? 1대1. 1대1 함수인데, 마지막으로. 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럼 얘는 뭐야? 대응까지 볼 수 있는 대응 함수. 함수는 안 써도 되니까 1대1 대응입니다. 맞지? 1대1 대응. 두 번째 보면은 얘는 어때? 모두가 한 번씩. 함수는 맞고. 3대3 대응하냐. 하나, 둘, 셋. 맞지?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진 않잖아. 그치? 공역이 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그냥 함수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때? 모두가 한 번씩 이건 되는데 어때? 4대3이잖아. 그치? 얘는 1대1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함수. 함수는 돼요. 맞지? 얘는 어때? 모두가 한 번씩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도 4대 어때? 3이란 말이야. 그치? 이것도 1대1은 안 되고 그냥 함수가 되고. 이해됐니? 그래서 1번은 1대1 함수. 1번은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만약에 1대1 함수를 찾아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1번하고 2번까지가 되고 이제 공역과 치역까지 같은 1대1 함수를 우리는 특히 1대1 대응이라고 하니까 얘는 1번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 외의 거는 그냥 함수. 3번은 1대1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고 그냥 함수. 4번 역시 그냥 함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이거? 그다음에 이제 2번 좀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R에서 R이라는 거는 보통 실수, 리얼 넘버라고 하는 거야. 실수 집합. 그러니까 R에서 R로의 집합이다. 아주 함수다. R에서 R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다. 규칙을 그래프로 이제 그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앞에 표면과 점을 찍어서 곡선 또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1대1 대응 그래프를 찾아라. 그럼 뭐냐면 1대1 함수면서 뭐가 같아야 돼? 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 일반적으로 공역은 전체 실수예요. 맞죠? 그럼 볼게. 이거 어때? 함수는 맞는데 뭐가 안 돼? 1대1이 안 되지? 1대1 자체가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어때? 함수 맞고 그다음에 1대1도 맞아요. 그런데 공역이 이거 전체 실수지.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때? y 값이 꽉 차 있죠.
그럼 공역과 치역까지 같네. 얘를 바로 1:1 대응이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요? 함수는 맞는데 얘는 1:1이 아니야. 그치? 요 값에 대해서 x가 무진장 많아요. 이해됐죠? 이건 1:1이 아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상수함수라고 아주 상수함수. 를 알았지? 1:1은 아니에요. 얘를 보면 어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맞고 y에 대해서 쭉 연결하니까 이거 1:1 까지 맞아요. 1:1 함수. 근데 인제 공역이 전체 실수인데 이것도 y 값이 쭉쭉 뻗어나가면은 어때? 모든 공역에 대해서 y 값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1:1 대응까지 성립한다. 됐죠? 그래서 2 번하고 4 번이 1:1 대응이 되고 얘는 인제 그냥 함수가 되고 이것도 함수가 되는데 얘는 2 차 함수라고 하고 얘는 상수 함수라고 하죠. 이렇게 인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등함수.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이 인제 같아야 되고 항등이라는 건 항상 같다는 항상 등, 같은 함수. 뭐가 같냐면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알았지? 그다음에 정역의 각 원소를 잘 봐. x가 어디로 대응된다? x로 대응된다. 요런 얘기야. 그럼 요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에다가 x를 대입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 요런 얘기예요. 알았지? 그러면 x와 x가 일단 같아야 되고 모든 x의 각의 원소에 대해서 한 번씩 선택을 하는데 a는 a로, b는 b, c는 c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항등함수는 보통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파인가? 하여튼 뭐 id 하면 이제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다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정역이 이제 x라면은 항등함수인데 정역이 x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정역이 뭐 a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항등함수는 1:1 되는데 모두가 한 번씩이니까 함수는 되고, 그다음에 3:3 미팅이잖아. 이제 뭐야? 이거 1:1 되고요. 1:1. 그다음에 뭐야?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거지. 대응까지 올 수 있어. 그러면 1:1 대응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넘어갈게. 자,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자, 그러면 항등함수라는 것 자체는 일단 식으로 표현했을 때 y는 x 아니면은 fx는 x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식으로 볼 땐.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4점이라면은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점 4개예요. 그런데 A부터 B까지면은 A부터 B까지 때 Y도 A부터 B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Y는 X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요. 이해됐지? 그다음에 X가 전체 실수일 때는 Y는 X 전체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 다르다 했어요. 정의역에 따라 다르다. 그니 정의역에 따라 다르다. 정의역이 4개면은 어떤 구간이면은 구간에서만, 그다음에 실수에서는 전체 실수에 대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정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항등함수는 1:1 대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니?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다음은 x에서 x로의 함수이다 있는데 이 중에 1:1 대응인 것과 항등함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 여기 기역본을 보면 그림을 표현하는 거야. x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 1 이렇게 쓰고 0, 1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규칙을 찾아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로 1은 1로 가잖아. 그럼 그림만 보고 봤을 때 이거 1:1 대응 맞죠? 그죠? 근데 이거 항등함수 맞았고요. 항등 맞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거? 왜냐면 마이너스 1, 0, 1이 각각 마이너스 1, 0, 1 똑같은 걸로 갖다놓으니까 항상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1:1도 되고 1: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도 된다. 이런 얘기. 이랬죠? 의미를 다가가는 거야. 자, g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0은 0으로 1은 마이너스 1로 대응한답니다. 얘는 1:1 대응은 맞아요. 항등함수는 맞아? 항등함수는 아니다. 알겠니?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씩이니까 함수는 맞는데 요거 3대 2 아니야. 그치?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아니에요. 그냥 함수야 이거는. 그리고 항등함수도 아니야. 얘가 1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항등도 아니야. 항등도 이렇게 네?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자 모두가 한 번씩이니까 함수는 돼. 함수는 되는데 자 1대1 안 됩니다. 1대1 함수 아니에요. 그다음에 항등도 아니야. 항등도. 그죠? 0, 1 이거는 되는데 얘가 1로 갔어야 돼. 안 되기 때문에 항등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규칙에 따라서 각각을 연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판단을 한다면 1대1 대응이랑 상등함수를 각각 보면 1대1 대응일 때는 어떤 게 있다? 1대1 대응일 때는 1번하고 2번이 1대1 대응이 맞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여기 1번만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상수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일단 정역, 공역이 정해지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상수, 항상 같은 수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에다가 어떤 X를 집어넣든 간에 상수에 가서 꽂힌다. 이렇게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치역의 원소는 반드시 한 개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 여기 밑에. N 한다음에 여기 집합 X에다가 정역을 집어넣으면 이게 치역 집합인데 그거의 원소 개수는 한 개다. 이게 뭐라고? 상수함수. 이해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X에서 정의된 상수 함수 F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어때? C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C에다 하나 찍고 0일 때 C 찍고 1일 때 C 찍고 2일 때 C 찍으면 돼. 어쨌든 정역의 개수만큼 점이 4개가 수평하게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점 4개가 찍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구간이 주어지면은 그 구간에서 X축과 평행하게 Y가 C를 유지하면서 이동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라면은 이제 Y값이 C가 되고 X축과 평행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상수 함수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라도 정역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게 된다. 근데 대략적으로 뭐냐면 실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일부를 자르는 거야. 정역에 따라. 이거는 이제 점이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 갖고 찍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역이 실수일 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로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두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겠다 되는 건데 x, y가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양쪽에. 그죠? 그럼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 한 가지, 다른 쪽으로 몰리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이제 앞에서 이건 안 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이게 나온답니다. 자,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문제 푼 다음에 1대1 함수 한번 보고 마무리합니다. 볼까요? 자, x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이 중에서 그래프인 것을 찾아라. 1대1 대응 찾아보세요. 자, 정역이 이거니까 일단 이거 어때요? 하나하나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함수 맞고 y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1대1도 맞아요. 1대1 함수.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1일 때 1 어때? 이거 치역 자체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죠? 치역이. 근데 어때?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잖아. 얘는 대응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알겠니? 게다가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0, 1일 때 1, 그 다음에 2일 때 2야.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항등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지? 항상 같은 거야. x랑 y가.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정역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에 가서 꽂힌다. 이게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 니 이거는 어떻게 되죠? 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y축에서 보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뭐야? 함수 맞고 1대1도 맞아요.
그치? 1대1도 맞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공역 자체, 자, 2 있고, 1 있고, 0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써보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3번이라고 그랬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맞죠? 13번.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어딨어? 1번이라고 있고, 상수함수는 6번이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만약에 잘 이게 모른다면 앞쪽에 들어가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합성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의 개수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만약에 이제 이건 새롭게 만드는 문제 1, 2, 3이 있어. 그러면 여기 y는 1, 2, 3, 4가 있어. 1, 2, 3, 4. 여기서 이제 대응을 찾을 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넷 중에 하나야. 맞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넷 중에 하나다. 그럼 되고, 이 중에 하나에 가서 꽂히는 거야. 근데 1대1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의 경우는.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요 셋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 만약에 4를 선택했다 치자. 그럼 요번에는 4를 선택할 수 없는 3의 입장에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나에 가서 갖겠지. 이렇게. 그럼 1, 2, 3의 선택권이 4가지, 3가지, 2가지 줄어든다. 그럼 그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대응 관계가 생기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랑 똑같다. 아니?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4, 3, 12, 24가지의 1대1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경우의 수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음에 합성함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